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년을 바친 사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느낌.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2000년 전 사람들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하나의 고사성어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고사성어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역사의 대답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사성어는 바로 권토중래입니다. 권토중래. 이 네 글자 안에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 한 영웅의 이야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토중래. 한자로는 권, 토, 중, 래.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권은 말다, 휘몰아치다라는 뜻입니다. 종이를 돌돌 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언가를 세차게 휘몰아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글자 토는 흙입니다. 땅의 먼지, 흙먼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글자 중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무겁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거듭,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레는 오다입니다. 어디선가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글자를 합치면 흙먼지를 휘몰아치며 다시 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온다는 표현이 재기를 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옛날 전쟁터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기병대는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말이 일제히 달리면 그 발굽에서 엄청난 흙먼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황토색 구름이 땅에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이 흙먼지 구름은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저 먼지 구름 속에서 곧 무시무시한 기병대가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온다는 것은 곧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권토중래는 한번 실패하거나 패배한 뒤 힘을 다시 길러 돌아온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재기, 부활, 컴백 같은 단어들과 통합니다. 영어로는 comeback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표현은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권토중래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놓고 싸웠던 초한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영웅 중 한 명인 항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분서갱유를 단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 뒤에는 백성들의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리한 토목 공사와 가혹한 법률에 백성들은 지쳐갔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그의 아들 호해가 황제 자리에 올랐지만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한 명은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항우는 타고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항우의 할아버지 항여는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명장이었습니다. 항우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글 공부를 시키면 글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된다며 때려치웠습니다.
검수를 가르치면 검은 한 사람밖에 못 죽인다며 시시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만인을 상대할 수 있는 병법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항우의 외모는 장대했습니다. 키가 8척에 달했다고 하니 지금으로 치면 190cm가 넘는 거고였습니다. 힘도 어마어마해서 무거운 솥을 혼자 들어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역발상기계세라는 표현으로 그의 힘을 묘사했습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삼촌학년과 함께 거병한 항우는 순식간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거룩 전투에서 그는 전설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주력군 40만이 거룩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제후군이 구원하러 왔지만 진나라 군대가 두려워 감히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항우가 나섰습니다. 항우는 강을 건넌 뒤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솥을 깨부수고 막사를 불태웠습니다. 병사들에게 3일치 식량만 나눠준 뒤 외쳤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돌아갈 길은 없다. 이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적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퇴로를 끄는 초나라 군사들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당해냈다고 합니다. 결국 진나라 대군은 무너졌고 항우의 이름은 천하에 떨쳤습니다. 진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뒤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칭했습니다. 천하의 패자,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는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방입니다. 유방은 항우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건달이었습니다. 농사일은 게을리하고 아버지에게 쓸모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고 무예도 뛰어나지 않았으며 학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천재 책사 장량, 영장한신, 내정의 귀재 소아. 이들은 모두 유방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방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직접 싸우면 항우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항우가 나 혼자 천하를 정복하겠다는 자신감의 화신이었다면 유방은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목표를 이루겠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천하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초안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초안전쟁은 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두 영웅은 수십 차례 싸웠습니다. 초반에는 항우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대결은 팽성 전투였습니다. 유방은 56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수도 팽성을 점령했습니다. 항우는 다른 곳에서 전투 중이었기에 팽성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유방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팽성의 궁궐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항우는 즉시 정예병 3만만을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만으로 56만을 무찔렀습니다. 유방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시체가 수십 위에 걸쳐 쌓였고 강물이 시체로 막혀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방은 겨우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유방의 아버지와 아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추격군을 피해 수레를 몰던 유방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식들을 수레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유방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 있다. 냉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팽성 전투 이후로도 유방은 계속 패배했습니다. 항우에게 정면으로 맞서면 번번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은 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패배하면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곳에서 다시 군사를 모았습니다. 다시 싸우다 지면 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우는 100번 싸워 100번 이겼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100번 지고도 101번째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항우는 전투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전쟁에서는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유방에게는 뛰어난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장량은 항우의 동맹을 하나씩 이간질하여 무너뜨렸습니다. 한씨는 북쪽의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여 항우를 포위하는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소아는 후방에서 끊임없이 군량과 병력을 보급했습니다. 반면 항우에게는 뛰어난 책사 범증이 있었지만 항우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범증은 유방의 이간책에 넘어간 항우에게 버림받고 분통을 터뜨리다 병사했습니다. 둘째, 성격의 차이였습니다. 유방은 상을 줄 때 아낌이 없었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땅을 떼어주고 왕으로 봉했습니다. 덕분에 천하의 인재들이 유방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항우는 달랐습니다. 상을 줄 때 인색했습니다. 벼슬이 적힌 도장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다 닳도록 했지만 정작 주지는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힘만 믿었기에 남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유방은 끈질겼습니다. 유방에게 자존심이란 사치였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고 도망도 치고 굴욕도 참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천하였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항우는 자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5년의 전쟁 끝에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항우의 초나라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기원전 202년 마침내 운명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해아 전투입니다. 항우의 군대는 유방과 한신의 연합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슬픈 노래, 어린 시절 들었던 자장가, 어머니가 불러주던 민요, 유방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은 초나라 사람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무너뜨리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내변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적 있으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라가 이미 우리 고향을 점령한 것인가? 가족들은 무사한 것인가? 절망이 퍼져나갔습니다. 항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항우는 진영에서 술을 마시며 비통해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랜 연인 우미인이 있었습니다. 항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건만 때가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가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우야 우야 너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추는 항우의 애마 이름이었습니다. 우는 우미인이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항우가 마지막으로 걱정한 것은 말과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미인은 항우를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항우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항우는 남은 80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포위를 뚫었습니다. 한나라 군대가 뒤를 쫓았습니다. 추격전은 처절했습니다. 하나둘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농부가 거짓으로 늪지대를 가리키는 바람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항우가 오강이라는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의 곁에는 겨우 26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강. 이 강만 건너면 강동 땅이었습니다. 항우의 고향.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관리하는 정장이라는 관리가 항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대왕,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강동은 비록 작지만 땅이 1000리이고 백성이 수십만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힘을 기르시면 충분히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강에 배가 있는 것은 저뿐입니다. 한나라 군대가 와도 건널 수 없습니다. 제발 어서 건너십시오. 재기의 기회였습니다. 권토중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강동에서 다시 군사를 모으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항우의 이름은 여전히 천하에 떨쳐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항우는 잠시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강을 건너 무엇하겠는가. 정장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강동의 젊은이 8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중 한 사람도 돌아가는 이가 없습니다. 설령 강동의 부영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다시 왕으로 삼아준다 한들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항우는 자신의 애마추를 정장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입니다. 차마 죽일 수 없으니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부하들에게 말해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걸어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한나라 추격대가 도착했습니다. 항우는 최후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친 몸으로도 그는 여전히 무시무시했습니다. 홀로 수백 명을 상대했고 그 와중에도 적장을 여러 명 베었습니다. 전투 중에 항우는 한나라 장수 한 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옛 친구가 아닌가. 듣자 하니 한왕이 내 목에 천금의 현상금과 만호의 봉토를 걸었다던데. 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항우는 스스로 목을 베었습니다. 서초패왕 항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전쟁 영웅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00년 뒤 당나라 시대에 두목이라는 시인이 오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두목은 뛰어난 시인이자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오강정이라는 정자에 올라 옛 전쟁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우가 마지막까지 서 있던 그 강가를 그리고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승패는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 부끄러움을 참고 치욕을 견디는 것이 사내라네. 강동의 자제들 중에 중걸이 많았으니 권토중래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으리. 이 시의 마지막 구절 권토중래미가지. 즉 권토중래했더라면 알 수 없었으리에서 권토중래라는 말이 탄생한 것입니다. 두목은 항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부끄럽더라도 치욕스럽더라도 다시 일어섰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승패는 병가의 상사, 즉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포수치인 시나마 부끄러움을 참는 것이 진정한 사내라는 뜻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두목은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권토중래하라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권토중래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토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 한 번 실패하거나 패배한 뒤에 힘을 다시 길러 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느냐, 그대로 주저앉느냐,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둘째, 자존심과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우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셋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힘을 비축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권토중래의 지혜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고사성어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와신상담입니다. 복수를 위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았다는 뜻입니다. 목표를 위해 오랜 시간 고난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적 있으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권토중래가 다시 돌아온다에 초점이 있다면 와신상담은 그 과정에 인내에 초점이 있습니다. 둘째, 7.8기입니다.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권토중래와 비슷하지만 7.8기는 반복적인 도전을 강조합니다. 반대되는 의미의 고사성어로는 자포자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스스로 자신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우가 오강에서 한 선택은 자포자기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8,000명의 고향 청년들을 모두 잃은 죄책감, 연인 우미인을 잃은 슬픔, 하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목이 말했듯 다른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럽더라도 강을 건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권토중래. 이 네 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권토중래의 정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SNS를 열면 남들의 성공 소식만 가득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 후의 재기입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하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다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이 MBA 과정보다 가치 있었다.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실패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토중래,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험과 취업의 재도전입니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대학 입시, 취업 면접.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한 번에 통과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을 4번, 5번 본 분들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10년 넘게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에 100번 넘게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을 때의 좌절감은 당사자만이 압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일어서느냐입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권토중래입니다. 세 번째, 건강의 회복입니다. 큰 병을 앓거나 사고를 당한 뒤 재활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갑자기 불가능해집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예전처럼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긴 재활 끝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 정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권토중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씩 내딛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가족과 크게 다투고 연락을 끊은 분이 계십니다. 오랜 친구와 오해로 멀어진 분도 계십니다. 연인과 이별한 뒤 마음을 닫아버린 분도 계십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큰 상처가 남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무너졌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하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 그것도 권토중래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회복입니다. 큰 좌절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심한 경우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힘내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충분히 쉬고 마음을 추스르고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서면 됩니다. 권토중래는 빨리 돌아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권토중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권토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 2200년 전 오강에서 항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8,000명의 부하를 잃은 죄책감,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 하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900년 뒤 두목은 그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시를 남겼습니다. 승패는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 부끄러움을 참고 치욕을 견디는 것이 사내라네. 강동의 자제들 중에 중걸이 많았으니 권토중래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으리. 권토중래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으리. 우리는 항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천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 사업이 어려워진 것, 관계가 틀어진 것, 건강을 잃은 것.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우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토중래라는 말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네 글자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실패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의 한 줄 정리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권토중래,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시 도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한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권토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권토중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